어제 대화 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때 저 말 대신 이렇게 할 걸, 내 표정이 이상해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벌써 잊었을 텐데 왜 나만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이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특정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신경 쓰지 마라 같은 말 대신 왜 뇌가 남의 시선을 실제보다 크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크기를 다시 현실 수준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 착각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내 시점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의 생각, 감정, 긴장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생생한데 남들도 분명 느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할 일, 방금 한 말, 내일 걱정. 당신이 실수했다고 느낀 그 순간에도 상대는 자기 차례 말할 걸 고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생생하게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의 내면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강렬하게 느끼니까 남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느끼는 긴장의 10분의 1도 상대는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는 자기 생각에 바빠서 당신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떨림 같은 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학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민망한 티셔츠를 입히고 복도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티셔츠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그 티셔츠를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군가 표정이 굳어 있으면 뇌는 자동으로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불편하게 했나? 하지만 여기엔 큰 오류가 있어요. 타인의 반응에는 맥락이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하루, 컨디션, 고민, 성격, 상황, 이 모든 걸 모른 채 단 하나의 반응만 보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뇌는 원인을 빨리 정리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가장 가까운 대상인 나를 선택합니다. 이건 정확해서가 아니라 빠르기 때문이에요. 뇌는 불확실한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원인을 찾아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쉬운 원인인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인상을 찌푸렸다면 그게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배가 아파서일 수도 있고 다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능성들은 다 무시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착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오류가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인상을 찌푸리면 내가 지금 피곤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남이 인상을 찌푸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행동인데도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 나를 원인으로 삼는 겁니다. 세 번째 착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단일 사건을 전체 정체성으로 확장하는 것이에요. 말 한 번 더듬으면 나는 말 못하는 사람, 어색한 침묵이 있으면 나는 사회성이 없다, 차가운 반응을 받으면 나는 호감형이 아니다. 이렇게 뇌는 하나의 장면을 근거로 사람 전체를 정의해버립니다. 문제는 이 정의가 사실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 이미지는 다음 행동을 더 위축시키고 그 위축이 다시 증거처럼 보이면서 악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말을 덜 하게 되고 말을 덜 하니까 말이 더 서툴러지고 그게 다시 역시 나는 말을 못해 라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다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는 스스로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신경 끄기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요.
아닙니다. 신경 끄기는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느낀 뒤에 바로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지만 이 해석이 전부일 필요는 없겠네. 이 한 단계가 추가되는 순간 감정의 무게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되 그게 절대적인 진실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 불안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닐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거리두기가 바로 신경 끄기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훈련은 아주 단순합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는 연습이에요. 뇌는 항상 결론을 서두릅니다. 불확실한 상태를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런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싫어한다. 틀림없이 나를 얕잡아 본다. 이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 내 뇌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내 뇌가 말하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을 갖습니다. 전자는 확정된 사실처럼 느껴지지만 후자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라는 걸 알게 해주거든요. 이 연습을 처음 시작하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연습해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해석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훈련은 관심의 방향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시선을 신경 쓸수록 관심이 계속 밖으로 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걸 이렇게 바꿔봅니다. 오늘 내가 한 선택은 뭐였지? 내가 불편함을 감수한 순간은 언제였지? 중요한 건 평가받았는가가 아니라 행동했는가입니다. 행동을 기준으로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오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한번 했다로 하루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의 기준이 바뀌면 타인의 반응은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게 되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누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시도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먼저 인사를 한번 했다. 의견을 한 문장 말했다. 거절을 한번 했다. 이런 것들 말이죠. 마지막 훈련은 경험 기반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경험을 훨씬 더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의견 한 문장 말하기, 질문 하나 던지기, 거절 한번 해보기, 침묵을 조금 더 견뎌보기. 처음엔 심장이 빨라질 수 있어요. 손에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생각보다 큰일은 안 생긴다. 이 학습이 쌓일수록 시선은 위협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 하나도 엄청난 도전처럼 느껴지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 별거 아니었네 라는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이 점점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의견을 말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한 문장만 말해보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부담감이 커집니다. 이때 뇌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말이 줄고 몸이 굳고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건 능력 부족이 아니라 환경 인식의 변화예요. 내가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면 복잡한 사고나 창의적인 행동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게 되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뇌는 생존에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하던 것도 긴장하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뇌가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 도망칠 때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부담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행동의 단위를 줄이세요. 완벽하게 대신 일단 여기까지로요. 큰 부담은 뇌를 얼어붙게 만들지만 작은 단위는 뇌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번 발표를 완벽하게 해야 해가 아니라 첫 문장만 자연스럽게 시작하자로 목표를 낮추면 뇌는 훨씬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남의 시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바뀔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선을 내가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죠. 신경 끄기란 세상을 무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뇌의 과장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는 타인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 전체를 맡기지 마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타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과 다음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건 연습으로 분명히 바뀝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배웁니다.